자, 안녕하세요. 단양 양봉입니다. 오늘이 7월 22일입니다. 자, 이제 장마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는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습도가 많아서 그런지 아침부터 굉장히 찝니다. 이제 7월 장마가 끝나면 이제 무더위만 남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8월 달에 입추가 들어오는데도 실제적으로 8월,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을 햇살이라 그러죠. 가을 햇살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앙 교체는 다 끝났고요. 이제 만약에 신앙을 만든다 하면은 일상이양을 꾸면서 예비 신앙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을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망신이 많이 됩니다. 지금 역시도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상이양 체계 아니면 뭐 일상이양 하기가 좀 번거로우면 몇 통이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10통을 키운다 그러면 한 2통, 3통만 강한 쪽에서 분봉을 떼서 신앙을 좀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벌통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 신앙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한 2-3마리 정도만 만약에 10통을 하신다면 2-3마리만 신앙 확보를 해 놓는 것도 나중에 망실됐을 때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이제 늦가을 돼서 갑자기 왕이 없어지게 되면 천상 합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유 있게 예비 신앙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좋으리라 보고요. 저는 이제 이미 신앙 교체가 다 끝났고, 물론 여기서도 어느 농장이든 간에 내가 10통을 키우면 10통이 100% 다 잘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통 저런 통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판단을 내려서 조치를 취해주고 그게 하는 것이 양봉 관리죠. 그래서 누차 얘기지만은 지금도 역시 계속 양봉은 원칙적으로 10일마다 한 번씩 내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초봄에 분봉열이 나는 봄에는 어떤 분봉을 나가지 않기 위해서 꼭 10일 안에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이미 통을 다 가르고 분봉열보다는 먹이 체크, 그죠? 먹이 체크를 하고 또 안에 압축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왕 유무를 판단해 또 나가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마다 한 번씩 꼭 내검을 하시는 것이 좋다. 어떤 분들은 난 5일에 합니다. 난 일주일마다 합니다 하는데, 물론 직장생활 관계 때문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천상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일주일, 5일 안에 볼 거 없고요. 10일 안짝으로 한 9일, 10일경에 내검을 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앙을 다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벌통을 다 늘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산란 10일 이상 나간 벌통 기준으로 해서 벌이 약했을 때 좀 강한 벌통에서 벌을 보충해줘서 벌들을 내가 갖고 있는 벌통을 좀 골고루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벌만 털어주는 것도 효과는 있지만 내가 강한 통에서 약한 통으로 벌 고르기 차원에서 벌을 보태줄 때는 이왕이면 벌도 가고 봉판도 가면 빠르지요. 그죠?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벌만 가도 충분히 효과는 있겠지만 벌 가고 또 봉판까지 한 장 보태주면 굉장히 빨리 약군에서 강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먹이 관계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딱히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양봉은 늘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도 사실은 특별하게 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동안 제가 한 300편 이상의 영상을 올리면서 올려드렸는데 그 안에는 이미 다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제 영상을 보는 분도 계시리라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벌통을 늘리는 거는 이미 끝났고, 신앙으로 확보가 되고 10일 이상 산란이 진행됐으면 지금 강한 쪽에서 약한 벌통에다가 벌을 보태줌으로써 고르기를 한다. 벌을 내가 갖고 있는 벌통을 좀 고르게, 어떤 벌은 7매, 어떤 벌은 2매 이런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4매면 4매, 5매면 5매 이렇게 평균적으로 벌을 고르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열통이 있는데 열통을 다 갈른 상태예요. 그죠? 다 고만고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2, 3매 기준 고만고만한 거, 벌통이 열통만 있다고 하면 강한 벌통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미리 합봉을 하지 마시고요. 합봉은 1차 합봉은 언제 하느냐? 8월 말에 하면 됩니다. 8월 말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9월 달에 이제 월동 산란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벌 고르기가 다 돼 있어야 되고, 혹여나 내가 8월 말까지 자객군으로서, 자객군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5매, 6매 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꽉 붙어 있는 벌이 압축이 잘 된 상태의 5, 6매 벌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하의 벌을 만약에 8월 말까지 보유를 했다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합봉하는 것보다는 산란을 계속 받았다가 8월 말쯤에 월동 산란을 받기 전 8월 말쯤에 가감하게 합봉을 시키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2, 3매, 3매 그런 걸 가지고 가을 산란 9월 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월동 자객군으로서 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2매, 3매 벌이 있는데 8월 말에 벌이 정말 압축이 잘 됐다라고 하면 그냥 산란 받고 그때 8월 말에 합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압축이 잘 돼서 2매고 3매고 월동 자객군은 조금 부족하지만 착봉이 잘 된 상태다. 그러면 산란이 현재 잘 나간 상태다 그러면은 그냥 산란 받으셔도 돼요. 산란 받으셨다가 나중에 합봉하시면 돼. 이제 가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월동목을 주셔도 관계없고 월동목이 주시기 전에 합봉하셔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착봉만 잘 돼 있으면 한 마리 산란 받는 것보다는 두 마리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강조하는 거는 착봉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한 매벌이 되더라도, 한 매가 들어있더라도 착봉이 잘 됐으면 산란 잘 나갑니다. 그런데 두 매벌이라 하더라도 착봉이 안 돼 있으면 산란을 제대로 밀지는 못해요. 물론 착봉 관계도 있고 먹이 관계도 있고, 그죠? 물론 여왕의 산란 능력도 거기다 플러스가 되고, 하지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양봉을 관리하는 봉주 입장에서는 일단 압축 관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먹이 관계를 잘 살피셔야 되고, 그 조건만 맞춰주면 나머지는 여왕의 성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착봉하고 먹이 관계만 잘 해놓으시고 놓으시면 산란은 잘 나간다. 혹시 못 나가는 여왕이 있으면 그건 가감하게 또 합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착봉만 잘 되어 있으면 8월 말에 합봉하셔서 월동 산란을 받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산란 받으셨다가 월동목이 주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월 말이나, 그죠? 9월 말 정도에 월동목이 주기 전에 합봉을 시켜서 월동모기를 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여튼간에 8월 말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 꽉 붙은 5매벌 정도 이상을 만들어 놔야 월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군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미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앞으로 이제 7월 말도 다가고 8월 9월인데 한 달 동안에 이게 5매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합봉하자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착봉만 잘 되어 있으면 산란 받으셨다가 8월 말이나 아니면은 월동목이 주기 전에 합봉을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직 경험이 양봉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여왕을 가감하게 내가
척살할 때는 척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 구황을 제가 먼저 번에 6월 말까지는 대수점 신앙으로 만들어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왕을 죽이지를 못하셔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이 간혹 가나 계실 겁니다. 왕을 죽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차피 양봉을 하시면 취미 양봉이든 본업 양봉이든 그건 하나의 우리가 양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그렇더라도 가감하게 척살을 해야 됩니다. 아니시면 죽이시기 뭐 하시면 처음에는 구황을 만약에 교환해 줄 때 구황을 잡아서 멀리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러시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가감하게 신앙 바꿔줄 때는 기존 왕을 갖다 버리던 척살을 하던 가감하게 하셔야 된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구황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신앙보다는 산란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황이 지금 분봉열이 지난 이 시기를 할지라도 구황은 왕대를 달고 분봉을 나갈 확률이 신앙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신앙으로 바꿔주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구황도 산란을 아주 잘 메고 가는 게 있어요. 봄부터 지금 입춘 때 깨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산란을 잘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전 산란율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신앙이 산란율은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가감하게 내가 신앙을 바꿀 때는 가감하게 기존 왕을 척살을 하는 그런 척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신앙을 확보돼서 또 벌통의 세력을 늘리죠. 빨리. 물론 저도 지금 이제 구황이 몇 개는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제가 관리를 하고 제 나름대로 산란을 잘하는 것들 그런 것 몇 통은 아직 있는데 또 나중에 유용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날씨가 더울 겁니다. 물론 입추 지나고 이제 8월 말 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산산한 기운이 불어요. 근데 일단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소문도 조금 더 확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낮에 더울 때는 스철벌통이든 나무벌통이든 뒤에 그 벌 없는 부분에 폴리스망 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회가 개포니까 개포를 조금 접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온 벌이 뭉쳐있는 벌통들을 내검하셔서 환기 뒤에 환기꿈도 조금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문도 좀 확정해 주시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누차 얘기지만 압축하고 먹이는 떨키면 안 됩니다. 화분떡 주면 좋지만 안 주셔도 뭐 먹이 관리만 잘하면 화분은 계속 들어옵니다. 얘들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화분이 들어가는 벌통에는 산란을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화분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던 안 주던 어느 통은 화분이 많이 들어간 통 있잖아요. 그죠? 어느 분은 화분을 덜 들어가고 그러면은 벌이 화분을 물고 온다는 거는 그만큼 안에 화분을 먹여야 될 새끼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란을 잘 나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이제 9월, 이제 8월, 이제 조금 있으면 8월인가요? 8월 말인가? 8월 말 중순 넘으면 이제 주위에는 물론 지금도 뭐 화분을 물고 오는 밀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대부분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가시풀이라는 거 있죠. 환삼덩굴이라 그래요. 환삼덩굴 같은 데서 이제 화분이 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하얀 화분이. 그래서 이제 먹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먹이가 없으면 화분을 물고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먹이 관리를 충분히 잘 하시고 압축 잘 하시고 더불어서 또 진드기 우제를 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진드기가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번식이 강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말하나 마나 언제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봄벌을 깨워서 가을까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개미산 한두 번 해주시고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의 상황이 예전같이 진드기가
아주 예전 같지 않아서 진드기 극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진드기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관리해서는 안 되고, 물론 약 선택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개미산을 10일에 한 번씩 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옥살산 패드 그거 하고, 또 중간에 뭐 다른 새로운 약재가 있으면 뭐 한두 번씩 해줘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어떤 약재든 간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옥살산 글리세린 패드 만드는 방법을 몇 분이 전에 제가 옥살산 글리세린 패드를 말씀드렸더니 문자가 와서 몇 분이 여쭤보는 분이 계신데요. 자, 옥살산 글리세린 패드는요 간단한 거예요. 식물성 글리세린을 팝니다. 그러면 그걸 한 말로 한 5만원대 정도 가요. 그러면 그거를 한 군당 한 통당 기준으로 글리세린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글리세린에다가 옥살산을 넣어가지고 중탕으로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리세린은 옥살산 성분을 잡고 있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옥살산, 강한 산으로 의해서 진드기를 부식시켜서 죽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죽이는 방식인데, 비율만 아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글리세린 한 통당 20ml에서 25ml, 조금이죠. 그러니까 20에서 25 정도. 거기에다가 옥살산을 35g을 넣는 겁니다. 글리세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요거를 직접 열로 가하는 것이 아니고, 요 옥살산과 글리세린을 넣은 요 용기를 다른 끓는 물에다가 얹어서 중탕을 하는 겁니다. 중탕을 해서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서 녹이는 거예요. 보통 이론적으로 보면 70도를 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끓는 물에다가 중탕으로 앉혀서 녹이게 되면 한 5분 정도면 다 녹아요. 처음에는 글리세린도 약간 되직한 면도 있고요. 거기다가 옥살산을 부으게 되면 옥살산이 녹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약간 허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중탕에 끓는 물에 앉혀서 나무로 저어서 녹이면 나중에는 묽어지면서 맑아집니다. 그러면 옥살산에다 녹은 거예요. 그러면 녹은 거기에다가 조금 식은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냥 치킨타올 있잖아요. 주방에 쓰는 치킨타올. 그거를 적셔가지고 흐르지 않게 꼭 짜는 겁니다. 꼭 짜가지고 벌통 소광대 위에다가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프로폴리스방 밑에가 바로 벌이죠. 소광대죠. 거기다 그냥 펼쳐 놓는 겁니다. 자, 펼쳐 놓으셔도 되고, 소비 사이에다가 끝부분, 앞과 뒤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놓으셔도 되고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통당 기준만 아시면 돼요. 옥살산, 그러니까 20ml에서 25ml라는 거는 아까 치킨타올을 말씀드렸잖아요. 치킨타올을 그러니까 흡수하는 치킨타올이 두꺼우냐 얇으냐, 다시 말해서 흡수하는 것에 따라서 20ml가 될 수 있고 20ml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하다 보면 남아요. 남아도 관계없습니다. 남은 건 그대로 놨다가 다음에 그대로 더 추가해서 그대로 또 중탕해서 치킨타올 묻혀서 짜가지고 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20ml면 충분해요. 치킨타올 한 장 정도 펼치는 거는, 우리가 치킨타올은 이렇게 2칸 정도 합니다. 2칸. 글쎄, 그게 한 칸이 이렇게 뜯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 2칸 정도를 해서 묻히게 되는데 20ml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율만 아시면 돼요. 글리세린 20에서 25ml, 그 다음에 옥살산 35g. 그래서 10군이면 아까 글리세린이 200이 되겠죠. 아까 한 통당 20에서 25니까 200에서 250ml가 될 거고, 10통 기준으로. 자, 옥살산은 한 통당 35g이니까 10통이면 350g이 되겠죠. 그걸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넣어서 녹여서 치킨타올에 묻혀서 꼭 짜서, 흐르지 않고 꼭 짜서 놓고, 소광대 위에나 소비 사이에 앞뒤로 해서 걸어 놓으시면 된다. 이거는 한번 하게 되면 오래 갑니다. 특히 이제 벌이 약한 벌들, 압축이 안 돼 있다든가 약한 벌들은 넣으면은요 2달 가요. 그래서 압축이 잘 돼 있어도
여튼간에 물론 만상과 만상이 아닌 벌, 약군과 약간 매수가 적은 강군과 많은 강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일 이상 다 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매달 해주는 것이 아니라 2달에 한 번 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2달에 한 번 꼴이라 봤자 뭐 앞으로 2달이면 끝나죠. 2번만 하면 끝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제 옥살산 글리세린 지금 말씀드린 이 처치 방법은, 처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한 산에 의해서 벌들이 그걸 이제 찢어내요. 예. 찢어내는 과정에서 벌모에 붙은 진드기들이 강한 산에 의해서 이렇게 부식이 된다 그래요. 오염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자마자 바로 죽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두면서 계속 구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약같이 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참고적으로 그 옥살산 글리세린 패드를 안에다 넣은 상태에서도 개미살을 하셔도 되고 다른 약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예. 요거는 개미살 성분이 글리세린하고 옥살 성분이 더 들어갔다 해서 피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서 개미산 꾸준하게 하셔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석살만 쓰시는 분도 아직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석살만 쓰시는 거는 좋은데, 전에 영상 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스텝제는 플루발리네이트 종류 약의 성분이고요. 우리가 속살만은 아미트라즈라는 성분인데, 그 플루발리네이트 종류 스트립제보다는 아미트라즈 성분 속살만이 아직 내성은 조금 덜 생겼다는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이제는 무슨 이런 우리가 꽂는 우리가 스트립제나 그다음에 속살만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대로 좀 체계를 바꾸셔서 다른 약재로 중점을 두시면서 병행해서 속살만도 가끔씩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더운 날만 남았고 아침 전후로밖에 일을 못해요. 저도 지금 아직도 좀 몸이 그래서 자유롭게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또 개미산을 다 마쳤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이 옆에 있어서 400건 380건 하는데 1시간 20분이면 다 하더라고. 비가드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비가드는 이제 중기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 단기 방식은 가끔씩 한번 더 하고 하는데, 일단 비가드 처리하니까 빠르더라고요. 둘이 하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려요. 거의 400건 가까이 되는 거. 자, 하여튼 간에 꾸준하게 진드기 처리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래야 내가 한 통을 키우던 두 통을 갖고 계시던, 어차피 취미든 본업이든 간에 내가 키우는 거니까 성공하시려면 꾸준하게 진드기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자, 하여튼 또 특별한 건 사실 없어요. 이제는 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10일마다 내감해 가면서 또 증수할 건 증수해야 되고요. 그죠? 자, 또 하나 잊은 게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벌통에다가 그 벌통에 각각의 통에 다 상황을 저는 적어놨습니다. 청테이프로 다 붙여서. 그래봤자 신앙, 처녀왕, 몇 월 며칠 신앙, 몇 월 며칠 처녀 이 정도예요. 예, 요거를 안 띱니다. 왜 그러냐면, 자, 내검할 때 벌이 넘친다 하더라도 제가 그랬죠. 증소는 빠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차라리 현재 있는 소비 뒤에 격리판이나 방식 사행기 뒤쪽으로 헛집을 질 때까지 소비 증서를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또 하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벌통에 신앙이 언제 신앙이 됐다라고 예를 들어서 천왕이겠죠. 예를 들어서 5월 1일 천왕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앙으로 됐으면 5월 10일이나 12일 사이부터 산란을 나왔겠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신앙이 돼서 알라는 날부터 최소한 45일 정도 돼야 됩니다.
한 달 반이 돼야 벌이 늘어나서 증소가 된다라고만 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내가 기록을 해놨으면 내가 매달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벌이 조금 넘쳐 있어. 그럼 날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천양부터 해서 10일, 천양부터는 열흘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55일이에요. 아까 알날 때부터 45일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천양 기준으로 보면은 11일 플러스 해야 되니까 55일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앙으로 몇월 며칠 날 신앙으로 했다라는 것만 아시면 그대로 최소한 40일이 넘었나 안 넘었나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40일 이상이 됐다. 근데 벌이 지금 넘어했다. 그러면 증수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30일밖에 안 되고 20일밖에 안 됐는데 벌이 좀 넘친 것 같다. 증수한다.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증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날짜를 모르시면 그 너머로 밖에까지 해서 마지막 소비 밖으로 격리판 밖으로 헛집을 질 때까지 소비를 증수하지 마라. 예. 그게 압축이 잘 된 상태고요. 얘들이 이제 헛집을 지게 되면 안에 이미 공간이 다 차고 산란을 재산란 나가고 재산란 나가고 해서 더 이상은 벌이 불고 산란할 데가 없으니까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놓아주시면 돼요. 그때 안쪽으로 소비를 안에 먹이가 없으면 먹이장 한 장 꽂아주시든지 해서 그때 증서를 하면 된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지금 항시 기록해 놓으시는 게 좋고, 무조건 벌이 넘쳤다고 신앙이 엊그제 됐는데 벌이 넘쳤다고 해서 소비를 넣는 거는 옳지 않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